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제가 한 2시쯤에 영상을 촬영할 당시만 해도 전체적으로 뒷심이 조금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은 빨간불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 거의 30분을 남겨두고 시장에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은 찾아보니까 이 틈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빠졌었고, 반대로 방산 관련주라든지 국제유가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헤즈볼라 측에서 이스라엘 모사드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했고, 그로 인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 그거는 그렇게 크게 오래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북한발 이슈라든지 또 지금까지 많은 중동발 이슈들, 그런 악재들이 간헐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크게 급락이 나왔던 만큼 다음날 오전까지는 그 여파가 조금 더 미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내일 오후장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재료가 있었고 그 재료로 장 막판에 주가에 하락이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금융주, 그리고 삼성물산, 지주사죠, 저 PBR 관련주들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닥도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대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이쪽의 낙폭이 오늘은 크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특징이 없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연속적인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급락이 나왔던 금융주들, 먼저 KB금융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신한지주는 기관 쪽에서만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기관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지만 딱히 총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왔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LG생활건강,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기관은 전통적인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주, 오늘은 이쪽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장중에는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종가는 거의 고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5%의 상승이 있었고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 18,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0.2%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여기는 또 한 번의 종가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0.2%의 빨간불과 함께 마찬가지로 종가상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리고 반도체도 물론 1.3%의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더 멀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 증시는 1.2%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차례 저항이 되었던 60일선을 이번에 돌파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를 보면, 자, 중국 증시가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빨간불이 들어왔고 현재는 1.7%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날과 비슷했다고 생각이 되고 국내 증시도 물론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이 이번 주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앞두고 있는 것은 금요일에 PC 물가지수, 그거하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재료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슈,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체로 미국 증시는 장이 종료되고 나서 시간 내에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의 시점이 국내 시장에 개장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HBM의 공급 과잉 문제라든지 또는 D램 피크아웃 논란,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만 해소가 된다면 내일장은 오전장부터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은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2달 동안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도 기대감이 많이 줄어있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그런 우려감을 조금만 지운다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비교적 바닥권에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 지금 HBM 반도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젠스당 CEO가 주식을 모두 팔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대주주 지분 매각 이슈, 그건 얼마 전부터 계속 나왔었고요. 또 지난 3월쯤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600만 주를 팔 것이라는 사전 통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대주주 물량이 나오고 최근 들어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기사는 주가를 누를 수 있는 대주주의 물량이 모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때문에 엔비디아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의 주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 HBM 관련주, 국내 기업들도 뒤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재료가 나왔죠.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이번 4분기에 45만 개의 블랙엘 칩을 출하할 것이고, 그게 매출로 잡힌다면 약 100억 달러 정도, 하나로 13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누를 수 있는 대주주의 물량이 정리가 되었다. 반면에 실적적인 부분은 4분기에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그렇게 지금의 내용을 해석해 보시고요.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의 가장 큰 호재는 지금 모든 악재들이 지금 미리 선반영되어서 주가가 크게 눌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호재가 발생이 되면 또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이런 기사를 접해 보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내일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까지 같이 한번 연관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K 배터리 쇼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 배터리 전시회 당시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한번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재 이슈도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아울러 추가적으로 2차원지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들이 개선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장에는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삼성 SDI하고 GM의 합작사, 여기서 최대 1조 원의 발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장비업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장비업계를 넘어서 그간 2차원지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내에 1조 원의 발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 2차원지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매수해 볼 때다, 이런 시각들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원지 관련주는 수급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새로 나오는 재료들을 한번 덧붙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기사, 어제 K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00개의 종목이 공개가 되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 될 것이고요. 또 IT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을 갖고 있던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주들, 이쪽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재료 소멸 관점으로서 저 PBR 관련주를 바라보는 것 같고요.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PBR 관련주의 주가를 참조해 보려면 저는 선행적으로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꼭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융주라든지 또 지주사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수급이 가리키는 방향성이 일관된다면 우리의 생각도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인 현대차는 오늘 인도법인 IPO가 승인이 되었고, 여기서 4조 원 조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IPO가 승인이 되었다면 아마도 10월 말 내지는 11월쯤에 그때 상장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면 29만 9,500원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주가가 한 20% 정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쌍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저점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 반등 가능성을 한번 도모해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쌍고점이 만들어진다면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의 바닥을 형성한 시점에서 인도법인 IPO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10월쯤에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집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주가 흐름보다는 어쩌면 10월쯤에 전고점을 향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은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사를 통한 관심도까지 같이 모든 것들을 접목시켜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은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은 우려를 하는 것은 최근에 한번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던 이런 시점 있잖아요. 코스피가 거기 위치까지 올라왔고 또 지금 보면 코스피는 6거래일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종가가 어디까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된다면 코스닥은 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차례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 한번 조심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